최근 11년 동안 이걸 해온 투자자들은 이걸 안 한 투자자들에 비해 총 자산이 최대 42%나 많았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절세 계좌? 아니면 투자 타이밍? 그것도 아니면 단타를 잘 쳐서? 뭐 이런 것들도 투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총 자산의 차이를 가져온 건 바로 배당금 재투자의 유무였습니다. 엥? 무슨 배당금 때문에 42% 차이가 나? 어그로 좀 끌지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S&P 500 ETF인 SPY와 배당성장 ETF인 SCHD 그리고 대표적인 배당성장주인 펩시, 코카콜라, 존슨앤존슨의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 백테스트 투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SPY와 SCHD의 백테스트 투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CHD는 2011년 10월 20일에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백테스트 기간을 2011년 12월 말부터 2023년 7월 말까지로 설정했습니다. 2011년 12월 말부터 1만 달러를 2023년 7월 말까지 약 11년 8개월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SCHD는 총 311%의 수익을 냈고 SPY는 총 350%의 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SCHD는 총 189%의 수익을 냈고 SPY는 총 265%의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률로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SCHD 투자자의 자산은 41,099달러가 SPY 투자자의 자산은 44,965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SCHD 투자자의 자산은 28,900달러가 SPY 투자자의 자산은 36,596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사람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산이 각각 42%, 23%의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도 비교해보면 배당금을 재투자한 SCHD 투자자는 연평균 12.8%의 수익을, SPY 투자자는 연평균 13.6%의 수익을 낸 반면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SCHD 투자자는 연평균 9.4%의 수익을, SPY 투자자는 연평균 11.6%의 수익을 냈습니다. SCHD 투자자는 3.4%, SPY 투자자는 3%의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커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인다면 아주 훌륭한 투자자이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시점과 상관없이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가진 자산을 관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100세 시대인 지금 65세에 정확히 은퇴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숫자로만 계산을 했을 때 35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55세이신 분들은 45년을, 45세이신 분들은 55년을 투자해야 하죠. 앞서 11년 8개월 동안 별거 아닌 것 같은 연평균 수익률 3.4%의 차이는 미래 나의 자산의 42%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11년 8개월이 아닌 65세 기준의 투자 기간인 35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세 기준의 투자 기간인 75년까지 기간을 늘려 연평균 수익률 3.4%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앞서 보여드린 SCHD의 수익률로 기준을 잡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는 12.8%,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9.4%로 계산을 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자산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보다 35년 동안은 2.9배가, 45년 동안은 3.9배가, 55년 동안은 5.3배가, 65년 동안은 7.3배가, 75년 동안은 9.9배가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정도면 3.4%의 차이가 별거 아니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투자기간이 말도 안 되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투자하실 생각인지, 그리고 왜 그때까지만 투자하실 생각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은 SCHD 말고도 VYM, GG화로, VIG 등이 있습니다. 사실 VYM은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12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왔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일수록 말이죠. 개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코카콜라, 펩시, 존슨앤존슨의 배당 재투자 유무에 따른 수익률을 S&P 500 지수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부터 1만 달러를 2023년 7월 말까지 30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펩시 투자자는 총 1933%의 수익을 냈고 코카콜라 투자자는 1076%, 존슨앤존슨 투자자는 3221%, S&P 500 투자자는 1608%의 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펩시 투자자는 총 852%의 수익을 냈고 코카콜라 투자자는 471%, 존슨앤존슨 투자자는 1544%, S&P 500 투자자는 866%의 수익을 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펩시 투자자의 자산은 203,298달러가, 코카콜라 투자자의 자산은 117,606달러가, 존슨앤존슨 투자자의 자산은 332,128달러가, S&P 500 투자자의 자산은 17855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펩시 투자자의 자산은 95,218달러가, 코카콜라 투자자의 자산은 57,111달러가, 존슨앤존슨 투자자의 자산은 164,447달러가, S&P 500 투자자의 자산은 96,599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펩시,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투자자들은 자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S&P 500 투자자는 약 1.7배 정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펩시 투자자는 연평균 10.5%의 수익을, 코카콜라 투자자는 연평균 8.5%의 수익을, 존슨앤존슨 투자자는 연평균 12.4%의 수익을, S&P 500 투자자는 연평균 9.9%의 수익을 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펩시 투자자는 연평균 7.8%의 수익을, 코카콜라 투자자는 연평균 6%의 수익을, 존슨앤존슨 투자자는 연평균 9.8%의 수익을, S&P 500 투자자는 연평균 7.8%의 수익을 냈습니다. 펩시 투자자는 2.7%, 코카콜라 투자자는 2.5%, 존슨앤존슨 투자자는 2.6%, S&P 500 투자자는 2.1%의 차이가 나네요. SCHD, 펩시,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그리고 S&P 500 모두 주가가 상승했던 기간에 백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 계시더라도 얘기할 겁니다. 배당금 재투자는 상승장에서도 중요하지만 횡보장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1929년 경제 대공황 시기에 S&P 500 지수 대폭락 바로 직전인 1929년 9월의 최고점은 25년이 지난 1954년 8월에야 회복했습니다. 이때 투자했던 투자자들 중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는 볼 것도 없이 수익률이 0%일 겁니다. 25년 동안 수익률이 0%라니 끔찍하네요. 이 기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최고점이었던 1929년 9월부터 주가를 회복한 25년 뒤인 1954년 9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계산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1929년 1월부터 23년 뒤인 1952년 12월까지의 데이터로 계산을 했습니다. 1929년 1월에 1달러를 투자하여 1952년 12월까지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1달러는 4.17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23년간 총 수익률은 317%이고 연평균 수익률은 6.13%입니다. 같은 기간에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1달러는 1.07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23년간 총 수익률은 7%이고 연평균 수익률은 0.27%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최근 30년간 백테스트한 결과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배당 수익률 때문입니다. 최근 30년간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1에서 3%대에서 움직였고 거의 2%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1990년 이전까지는 배당 수익률의 최저점이 3%였을 정도로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지금에 비해 아주 높았습니다. 경제 대공황 시기에 24년 동안은 배당 수익률이 3에서 7.5%대에서 움직였고 대부분 5% 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 시기에 23년 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높은 배당 수익률 덕분에 많이 받은 배당금으로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세일하고 있는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였기에 수익률이 최근 30년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러한 결과를 보면 당연하게도 배당금 재투자의 중요성은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부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 낮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역사상 최저점에 머물고 있어서 배당금 재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조금의 차이가 앞으로 평생 투자할 우리에게는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배당금을 사용해야겠지만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단계에 속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꼭 배당금을 재투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교적 빠르고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S&P 500이 언제나 모든 주식 혹은 투자 상품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S&P 500의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저조한 시기에 S&P 500과 비교하여 더 주가 변동성이 적으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겹쳐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5%까지 떨어졌던 시기에 SCHD가 딱 그랬죠. 물론 SCHD가 나쁜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S&P 500 ETF나 배당 관련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배당금 재투자의 중요성을 간혹 잊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영상을 통해 배당금 재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현명한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요약, 첫 번째, 어떠한 투자 상품이든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금을 꼭 재투자해야만 한다. 두 번째, S&P 500 ETF도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S&P 500에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들도 배당금은 꼭 재투자를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